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여자 N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대학 시절 때부터 해왔던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희 집은 가난하지만 늘 남을 도우며 살아가라는 부모님의 말씀을 새기며 살아가다 보니 봉사활동을 다닌 지 어느덧 10년이 다 되어가더군요. 부모님 덕분에 사람 보는 눈이 많이 달라져서 인생 공부를 제대로 배우는 것 같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빠는 막노동 일을 하시다가 허리를 다쳐서 집에서 쉬고 계시고 엄마는 이런저런 일을 하시며 그렇게 겨우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로 생활에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희 집은 월세로 살고 있으며 수입이 적다 보니 저희 집 생활은 더 어려워져 가고만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봉사활동을 하러 간 곳에 몇 개월 전부터 봉사활동을 하러 오신 60대 아저씨가 나오셨더라고요. 눈인사만 주고받았던 아저씨는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인사를 먼저 건네시더니 가끔 예쁜 아가씨가 좋은 일을 한다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주시는 겁니다. 칭찬에 약한 저는 자연스럽게 그 아저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가끔 커피만 마시고 헤어졌던 아저씨는 그날 저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시간 괜찮으면 이따 끝나고 저녁이나 먹을래요? 불편하면 거절해도 돼요. 난 어느 정도 친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힘든 일 많이 했으니까 제가 쏠게요. 하며 매너 있게 말을 건네셨고 싫은 사람은 아니었으니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나이 차이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 이야기 코드가 잘 안 맞을 것 같았는데 의외로 아저씨는 저와 너무 잘 맞았고 개그 코드까지 맞다 보니 어느 순간 또래 친구와 이야기하고 있다는 느낌까지 받고 말았어요. 아저씨 너무 재밌다. 완전 꼰대 아저씨처럼 보여서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너무 웃겨요. 우리 이러지 말고 2차로 술 한잔하면서 이야기 나눌래요? 저 원래 싫은 사람한테는 술 마시면 말 안 하는데 아저씨는 얼굴도 잘생겼고 대화할수록 더 매력있는 남자니까 허락해줄게요. 2차로 포장마차 콜? 하고 말해주었더니 아저씨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그렇게 하자고 말을 하더군요. 아저씨는 술이 들어가더니 아까와는 다르게 은근 저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기 시작했고 자꾸 제가 이쁘다며 며느리로 삼고 싶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직 아들 얼굴도 못 본 데다가 함부로 며느리 삼으면 큰일 난다고 했더니 갑자기 며느리가 안 되면 여자친구로 해달라는 농담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연상을 좋아한다지만 너무 나이 차이도 나고 안 될 것 같다고 거절하니 아저씨는 민망했는지 자기 가정사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내와는 10년 전 사별을 하였고 아들이 3명 있는데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은 미국에 유학 중이며 막내 아들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새 어떤 아가씨를 만나 연애하느라 사업에 소홀히 해서 큰일이라며 신세한탄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술이 들어간 상태에서 들어보니 너무 아저씨가 안쓰러워 보였고 그 순간 그러면 안 됐었는데 역시 술이 왼수라는 말이 딱 그 상황에 어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어서 여자친구는 돼줄 수 없지만 그 외에 다른 건 내가 다 들어줄게요. 자, 나한테 원하는 거 말해봐요. 하고 말을 했더니 아저씨는 갑자기 눈빛이 돌변하더니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본인은 돈이 너무 많아서 그 돈으로 여자를 만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그 돈을 저에게만 쓰겠다며 자기와 이야기 친구만 해준다면 후원을 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너무 화가 나서 전 몸 파는 여자도 아니고 사람 만만하게 보지 말라며 60대가 돼서 무슨 힘이 있어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더니 아저씨는 얼굴이 빨개지더군요. 아니, 그게 아닌데 아가씨가 오해를 했네.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가씨 사정이 어려운 것 같아서 도와주겠다는 뜻인데 그렇게 들렸다면 내가 미안해요. 하고 말을 하며 사과를 하는데 큰 오해를 한 것 같아 제가 더 민망해졌습니다. 오히려 제가 다시 아저씨에게 화낸 걸 사과하였고 아저씨는 자기가 말한 제안에 생각이 있으면 답해주라고 하는데 어차피 저희 집이 어려운 걸 다 아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니 그 제안을 당연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다시 술잔을 서로 기울이며 마시기 시작했고 어느 정도 마시다 보니 정신이 몽롱해지더군요. 아저씨에게 이제 그만 마시고 가자고 말을 하였고 아저씨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더니 포장마차 앞으로 비싼 차가 딱 서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정말 돈 많은 사람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고 뒷좌석에 앉아 편하게 집으로 가는데 이런 편한 차를 타고 돈 걱정 없이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차를 타면 안 됐었는데 그때부터 저는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성민 아저씨가 조금씩 남자로 느껴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3, 4개월 정도 아저씨를 만나 친구처럼 이야기도 해주고 술도 한 잔씩 마시는 사이가 되었고 어느덧 제 마음 한구석에는 성민 아저씨가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아저씨가 남자로 보이고 두근거리기 시작하니 말 다 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아저씨는 미국에 있는 아들 결혼식이 있어서 조금 오래 다녀와야겠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에이, 아저씨 없으면 나 이제 누구랑 놀아요. 참, 빨리 와요. 보고 싶어하는 사람 애태우게 하지 말고. 알았죠? 하며 은근슬쩍 제 마음을 보여주었지만 아저씨는 눈치를 못 챈 건지 빨리 오겠다고 말을 하고 며칠 뒤 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아저씨가 미국으로 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는 저와 결혼을 하고 싶다며 프로포즈를 하였고 마음속에 성민 아저씨가 자리 잡고 있었지만 결혼은 현실이고 나이 많은 아저씨와 결혼하면 주변 사람들의 눈초리에 견디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남자친구의 프로포즈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던 도중 아저씨는 미국으로 간 지 2달이 조금 지났을 무렵 귀국을 하였고 제가 마중을 나가니 아저씨는 저를 보자마자 와락 안으며 볼에 뽀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 보고 싶었다고 말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 말에 아저씨 입술에 제 입술을 덮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저씨는 깜짝 놀라며 한참을 제 얼굴을 빤히 보더니 갑자기 제 손을 잡고 그대로 근처 호텔로 들어갔고 신발을 벗기도 전에 아저씨는 저를 와락 안아버렸으며 그렇게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 뒤 사랑의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저씨에게 제 마음을 솔직하게 말을 했습니다. 아저씨, 나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보다 아저씨가 너무 좋아. 근데 난 멘탈이 약한 사람이라 주변의 아저씨와 나 사이를 욕하는 걸 듣게 된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아마 아저씨와 오래도록 사랑을 나누지 못할 것 같아. 근데 나 프로포즈 받았어. 남자친구를 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미안해. 하고 말을 해주었는데 성민 아저씨는 곰곰이 제 이야기를 듣더니 어차피 이런 상황은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며 자기는 상관없으니 결혼하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를 친한 삼촌이라고 소개하며 남자친구를 만나 어떤 사람인지만 보게 해달라고 하였고 저는 어려울 것도 없으니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며칠 뒤 성민 아저씨와 남자친구가 만나기로 한 자리에서 남자친구는 성민 아저씨를 보자마자 아빠, 여기 무슨 일... 아, 그럼 우리 은지가 말한 친한 삼촌이 아빠예요? 세상 진짜 좁다. 아니 은지가 아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 사람이 아빠라니? 대박.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 두 사람은 부자 관계였고 성민 아저씨는 난감한 표정을 짓다가 이내 자기 아들은 정말 좋은 남자이니 결혼하게 되면 분명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거라며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속전속결로 결혼을 하고 남자친구와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겼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에는 성민 아저씨가 남아있었고 자꾸 보고 싶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게 되더군요. 어쩔 수 없이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제가 먼저 성민 아저씨에게 보고 싶다는 연락을 하였고 기다렸다는 듯이 성민 아저씨 역시
진심으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들보다 자기라고 말을 하며 바로 만나고 싶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동안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로 어색하게 만나와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날만은 그 관계를 벗어버리고 봉사활동을 했을 때의 관계로 다시 돌아가 근처 호텔에서 진한 사랑을 나누고 말았습니다. 역시나 비밀은 오래가지 않는 법. 성민 아저씨와 저의 만남이 잦아지다 보니 의심을 하기 시작한 남편이 몰래 업체에 의뢰를 하여 결국 모든 사실을 들켜버리고 말았고 땡전 한 푼 없이 쫓겨나듯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성민 아저씨는 남편과 연락을 끊어버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살림을 차려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힘들게 사랑을 하고 오랜 시간을 걸쳐 다시 성민 아저씨에게 돌아온 만큼 이 사랑을 잘 유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